가원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걱정거리가 뭐냐면 어떻게 밭을 가꾸고 어떻게 과수를 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농토는 만약에 평당 10만 원 한다 그러면 산이나 어떤 다른 야산 같은 경우에는 그 10분의 1, 한 1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싼 땅에다가 야산을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3,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원하신다면 야산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야산에다가 블루베리 나무나 각종 식물들, 심지어 우리 밭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만은 블루베리도 심었고, 그 다음에 딸기도 심었고, 그 다음에 또한 더덕도 심었습니다. 이거는 자연 있는 그대로 심는 것과, 이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밭에다가 심는 것과 자연 그대로 심는 것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심으면은 더덕이라든가 블루베리 나무가 더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블루베리 나무는 아주 싱싱합니다. 자연 그대로 여기 주변이 다 산입니다. 산의 일부만 조금 불과 한 1m 정도만 털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가 블루베리 나무, 지금 이게 3년생 블루베리 나무 올 봄에 심었습니다. 봄에 심었는데 지금 밭에다 심은 거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합니다만은 이거 비틀비틀합니다. 가뭄을 타가지고, 특히 이 블루베리는 별도의 그 상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토 위에다가 심기 때문에 수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수분이 공급됩니다. 산에다가 바로 심어서 그 다음에 주변에 흙을 조금 덮어 놓으면 그 주변의 흙에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겠습니다. 봅니다. 원래 이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 심어서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야 몸살을 하고서 자기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실험 정신으로 해가지고 당해에 심어서 당해에 벌써 지금 4월 달에 심었는데 5월, 6월 지금 3개월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 이 주변의 토양이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토양을 둘러싸고 있는 잡초들, 이런 잡초들이 수분을 오히려 머금고 있습니다. 수분의 증발을 막아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는 싱싱하게 완벽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또 한번 블루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때 3월 달에 심었던 다른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을 거의 1m 간격으로 심게 했는데 이 더덕이 지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나와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4월 달에 요 시더덕을 보시면 합니다만, 요 작은 요 시더덕입니다. 요 시더덕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 시더덕이 지금 줄기를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길게 줄기를 냈습니다. 길게 줄기를 두 줄기를 냈거든요. 이렇게 두 줄기를 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시더덕은 자연에다가 그냥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풀들하고 뭐 각종 이런 것들과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밭이나 농 같은 데 이렇게 심으려면 멀칭을 하고 거기다가 지지대를 세워줘서 그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재배법입니다. 근데 야산에는 바로 이런 작물들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식물들이 있어서 이 식물들을 타고 올라갑니다. 별도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줄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자동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영농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명 뭐 태평농법이니 아니면 자연농법이니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그 농법의 이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저는 이 농법을 아나스타시아 농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아나스타시아의 그 자연 환경 그대로를 활용해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아 농법이라고 일명 이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더덕 외에도 저희들이 또 파종해 놓은 것이 바로 파종이 아니라 따로 심은 것이 바로 이렇게 잣나무입니다. 이 잣나무를 이번에 요 가원 주변에 적당한 간격 한 3m 내지 5m 간격으로 저희가 이 잣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 잣나무도 지금 보다시피 자연 환경 속에 그대로 심었더니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풀들과 뭐 다른 어떤 나무들과 같이 섞여서 자라다 보면 나무도 싱싱하고 생태도 자연적으로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잣나무에 대한 얘기는 이 사연이 많습니다. 이 잣나무를 제가 4월 말에 옮겨 심었는데 옮겨 심을 당시에는 이 잣나무도 역시 거의 폐기 처분 일보 직전에 있는 잣나무였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잣나무 거래상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 재고가 없고 오로지 식재하는 한꺼번에 묘목을 기르고 있는 장소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 저는 저녁 때 갔기 때문에 그 봉지에 뿌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봉지가 싱싱한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먼지가 퍼석퍼석 나는 상태인데 왜 그런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게 그때가 4월 말이었으니까 4월 초에 나무 이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부탁을 해서 이미 다 본분을 떠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뉘어서 보관하고 있던 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떨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60줄을 부탁했는데 65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후하구나 했는데 아니야 다니까 와서 보니까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제가 옮겨서 바로 그날저녁에 물 주고 그때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파종을 하고 물을 아주 듬뿍 줬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사연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저희에게 상당히 좋은 에너지를 주고 또 보답하는 양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앞으로 6년 후만 되면 바로 이 잣나무에서 잣열매를 딸 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때 기대하십시오.